네, 57페이지 물리적 처리 여과, 막여과, 흡착, 유량 조정조 파트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 처리에 해당하는 것만 좀 여과, 막여과, 흡착만 모아놔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의 다음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물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용존, 물에 녹아있는 고형물은 통과시킬 수 없는 반투막을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온하고 물하고 분리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물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물 분자만 막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가게 하고 물이 아닌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리게 하는 방법이죠. 무슨 막분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삼투법에 해당하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반투막이라는 게 나오면 역삼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삼투라는 것은 삼투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역으로 가해가지고 물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반투막을 이용해서 물 분자만 막을 통해 빠져나가게 해서 이온하고 물이랑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해수 담수하는 공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역삼투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시면 정수처리 시설에서 막여과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서 파울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처리 과정에서 막을 이용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울링 현상과 열화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열화라고 하는 것은 막 자체가 비가역적으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얘네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쵸? 막 자체가 변질이 돼서 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막에 여과를 하다 보면 여과 대상 물질들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걸려서 막힌 거. 단순 막힘 현상 같은 경우에는 파울링 현상이라고 하고 막 자체가 변질되거나 막 자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자화가 됐거나 이런 식의 그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열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셨을 때 열화와 파울링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은 막의 다공질부의 흡착, 석출, 포착 등에 의한 폐색이라고 되어 있죠. 폐색은 막혔다는 뜻이니까 막힘은 파울링이라고 했어요. 그럼 2번은 볼게요. 장기적인 압력 부하에 의해서 막 구조가 안밀화라고 해서 막이 이렇게 눌린 거예요. 눌린 거는 다시 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자체가 변질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열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3번 보시면은 막 자체가 건조되거나 수축돼서 막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수 중에 있는 고형물이나 아니면 진동에 의해서 막면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찢어졌대요. 이런 것들도 막을 원상태로 원상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열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 막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뚫어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울링은 가역적인 변화를 말하면 나머지 열화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반응을 말한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볼게요. 어떤 쓰레기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입도 누적 곡선상에 10%에 해당하는 거 50%, 60% 그리고 90%에 해당하는 입경이 1mm, 5mm, 10mm, 20mm였대요. 유효 입경과 균등 계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유효 입경이 뭐예요? 입도 누적 곡선상의 10%에 해당하는 입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효 입경은 P10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0%에 해당하는 입자의 직경을 말하죠. 그럼 10%에 해당하는 입자의 직경이 얼마죠? 1mm니까 유효 입경은 P10 1mm가 되겠네요.